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자,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강행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조금 전 2시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야 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저렇게 의안가에 제출하는 영상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이거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어요. 이거 기각되면은 사실 저거 별 실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지금 민주당과 야 5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저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집착하고 무리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탄핵 소추하고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탄핵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만큼의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저 법안을 내면서도 본인들이 자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대단히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그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과 야 5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내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무용론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한 배경이 뭔지 여쭤봅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에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윤선 변호사,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수처에 최 권한대행을 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미르재단 건까지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당시에 무혐의 처리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무혐의 처리를 한 당사자가 그 당시 특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혐의 처리한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안종범 경제수석의 경우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미르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그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주장이고요. 저는 충분히 공수처를 통해서 이 부분 살펴보게 되면 네. 그 혐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탄핵안 발의를 두고요. 여권의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권에서는 자, 뭐 탄핵 광기다, 때법이다, 탄핵제도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또 이재명 대표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오늘은 또 한 가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저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망언집을 추렸다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뭐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 뭐 이러면서 망언집을 낸 건데, 그런데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돌아올지도 좀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을 고발하고 압박한다고 해서 이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할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 강행을 한 것입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3주 넘게 임명하지 않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임명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유야무야 책임 묻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국정 수반이라든가 행정부 수반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속속 계속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번 최상목 대행의 이런 임명하지 않는 행위,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엄중한 결과가 따라야 된다. 예.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 변호사님은 이제 원내 지도부 공식 반응,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헌법을 무시한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 입장인데 속내 들어보면 실익 없다는 거 우리도 다 알아. 속내는 그런데 취재를 결국 해보시니.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실익 없다는 건 알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계속 헌법을 무시한 사람 가만히 둘 수 없다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속내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렇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도부 모이는 것만 해도 무섭다. 그러니까 네. 그 엊그제 의총에서도 보면은 이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따져보면 7, 하자는 쪽이 3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도 하거든요. 당내에서도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은 높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시니까 당내에 계시잖아요. 당내 속내 그런 거 진짜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행의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류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자, 오늘 조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당신 농성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 자리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최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떡맥 치고 다닌다는데. 퍼스널 칼라 맞습니다. 어쨌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이고 오늘 뭐 2시에 하는 거니까 빠르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말로. 자, 오늘 마은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큰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떡매나 치고 다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 아닙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분보다 유력한 후보인데 국정 운영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희화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0일이죠. 경주를 찾아서 저 장면이군요. 네, 예. 에이펙 그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립니다. 2025년에 부산에서 열렸고 20년 만에 개최되니까 그게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차원에서 예. 가서 뭐 이런 행사가 이벤트가 있어서 떡매를 친 건데 저 떡매를 친 부분에 대해서 떡매나 치고 다닌다? 저것만 했겠습니까? 현장 가서 어떻게 에이펙 2025 회의가 잘 성사될 수 또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온 건데 그거 하나만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누구보다 고군분투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에 예. 대한 악의적인 평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물론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점검하는 거 중요하죠. 예.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매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한복도 지금 입고 떡매도 지금 치고 있죠. 예. 이러한 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미 헌재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따르기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심취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까지 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관련해서 일단 탄핵안은 발의가 됐고요.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다음 찾아갈 핫스팟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로 첫 번째 찾아갈 곳은 그야말로 요새가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저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왼쪽, 오른쪽 나눠서 왼쪽에는 민주당 정치인,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저렇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선고기일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잡힌 뒤에 곧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헌법재판소 앞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방호 울타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곳곳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는요. 여야가 탄핵 찬반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원들까지 나서면서 헌재 앞 그야말로 자리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저희 끝나고 와서 저희 9시 20분, 한 30분은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아니, 와서 그 사람이 계속 싸움나 이쪽 와서 세면 아니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잘 됐구만. 쓸 자리가 없어. 쓸 자리가 없어. 이사적으로 9시 반까지. 그러면 잠깐. 아니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박덕흠 의원입니다. 저는 탄핵이 각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란죄를 뺀 것부터 시작해서 절차상 하자가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뭐 박덕흠 의원, 김기현 의원, 뭐 다선 의원 하신 분들까지 저렇게 가세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뭐 1인 시위뿐만이 아니라 여야 경쟁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자리 앞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 보면은 민주당도 아침에 8시 반 정도에 이제 기자회견을 상임위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밝혔고 예. 항상 국민의힘도 아침 이제 8시 좀 넘어가지고 1인 시위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시간대가 좀 겹친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누가 먼저 하냐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요. 특히나 오전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결집하고 사실은 아침에 기자들도 오전 발언을 가장 많이 챙기거든요. 예. 언론 중심 그 관심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리 싸움까지 벌어진 건데 지금 보면은 아침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아까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김현 의원에 이어서 이정원 의원이 지금 1인 시위에 나섰고 다시 지금 현장 그림 보여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 지금 하종대 위원장과 이정원 의원인데 아까께서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서로 또 악수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아침 상황은 괜히 이제 신경정을 벌였는데 예.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서로 악수도 하고 상대 진영하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면서 지금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탕과 온탕이 오가는 네. 것 같은데 자 여야 할 것 없이 그만큼 사실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까지 잡히면서 감정이 거칠어져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런데 사실 정치인들에게 뭐 물리적인 공격까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위 중이던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서 계신 좌측편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웬 남성분 한 분이 거의 날려치기를 하듯이 발로 차셔가지고 제 오른쪽 허벅지를 찼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지 않게 해대는 그런 폭도들이 얼마만큼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뭐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민주당 백혜령 의원 날개란 테러 장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권 일각에선 정광재 대변인. 네. 이게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글쎄 뭐 윤상현 의원이나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자작극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선동적인 언어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뭐 저렇게 자작극을 해서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들로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뭐 백혜련 의원 자체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대결의 정치를 너무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서 적절치는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과 석동현 변호사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요?
이런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예. 또 탄핵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대변해야겠다라는 정치적인 그 욕구는 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분들보다 제가 정치도 좀 짧게 했지만 우리 편 지지자만 보고하는 정치가 더 예.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권에서의 쓴소리까지 해주셨는데 다음 저희가 찾아갈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의원들의 도보 행진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여의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이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9일째 광화문까지 오는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벌써 길을 한번 건너왔나요? 봐야 되는데 여의도를 지나서 지금 이제 광화문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마포 지금 이렇게 길로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마포라고 보이네요. 않습니다만 예. 네, 마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굉장히 지난번 도보 행진과 비교해서는 속도가 더 속도가 빨라진 것 빠르네요.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요. 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전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단 뭐 대통령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이남희 기자. 지금 선고기일 예. 네,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이냐 이것도 모르겠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일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총리 선고가 월요일 날 나와요. 근데 이제까지 화요일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연속 이틀로 이렇게 중요한 그 심판에 대해서 선고가 나온 적은 없었고 예.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그 쓰고 준비할 시간이 있으려면 이틀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수요일 날은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오는데 네. 이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그날 고3의 모의고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만약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으면은 전국 모의고사를 못 봐요. 왜냐하면은 학교를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이번에 그 탄핵심판 열리는 날은 학교 그 주변 학교 문을 닫기로 했기 때문에 주변 학교들이 그렇죠. 예. 수요일 날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 헌법소원이나 일반 관련된 그 심리 그런 것들이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예. 목요일도 쉽지 않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역대 대통령들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 날 해왔는데 금요일 날 다음 주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더 미뤄질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관측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모든 게 헌법재판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정 상황이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 대표 2심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별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 이런 것까지 고려하나? 아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선고가 만약에 먼저 나오면 대통령보다 그러면 민주당에게 안 좋은 겁니까? 저는 뭐 법률가로서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요. 여당 쪽에서는 이 대표 2심이 먼저 나오면 여론전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눈치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통령 탄핵재판 기각에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재명 대표 2심을 보면 1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여론의 흐름상 탄핵 기각 작화에도 힘이 실릴 것이고요. 재판관들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윤선 변호사, 이 두 가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일단 헌법재판소가 뭐 여권 요구 다 들어주면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좀 하던데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일정도 안 잡고 갑자기 한 총리 먼저 하냐 이거에 대한 불만인 건데 근데 이 대표 역시 지난달에 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뭐 빠르게 재판 정리되는 거 좋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럼 민병덕 의원 말 맞다나 무죄가 나온다고 자신한다면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기도 한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
여론전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헌재가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뭐 각하나 기각 의견을 쏠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헌재를 압박하고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괜히 이재명 대표는 전혀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 결정에 대해서 연관짓도록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파면 선고가 먼저 나게 되는 부분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이번 그 결정문에는 비상계엄의 그런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로 비상계엄의 공범 내지 그런 방조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가운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연관지어서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것을 방조했다, 막지 못했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은 기각될 것이라고 저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물론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딱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 역시 저는 뭐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1심에서 받았으니까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또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관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재판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인데 여론의 눈치를 그렇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군요.